시장님이 이런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칫 불통시정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에게 물어보시네. 아,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시장님 선거할 때 대변인이셨잖아요, 대변인. 대변을 해주세요. 오거돈 캠프 대변인 오늘 대변을 너무 해주세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제가 네. 잠시 딴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시장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장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예전처럼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자회견 했기 아직 때문에. 끝난 건 아니죠. 네. 이제 원탁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서 뭐 불통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건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사실은 부산시청 로비가 2, 3일 이렇게 점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오거돈 시정 들어가지고 정무 라인들이 얼마나 보강이 많이 됐습니까? 제가 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전직 시장일 때 정무 라인 그 인선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2~3배가 늘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통의 물꼬를 틔우고 2, 3일 이렇게 점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당시에 서병수 시장님 그 민선 6기 때 소녀상이 이제 사라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오거돈 시장님 오니까 이 노동자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비난하고 질책했던 그 분들이 어떻게 집권을 하고 똑같은 행태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왜 오거돈 시장은 서병수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가. 이렇게 실마리를 찾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원탁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소녀상도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찾아와서 앉아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치면. 아니, 근데 사실 집을 물론 뭐 지금 와서 어떤 해결의 물꼬를 틔운 거는 뭐 늦었으나마 뭐 환영할 다행이죠. 일이지만 왜 애초에 기습철거를 했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대집행 자체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거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백인의 원탁 회의를 통해서 또 충분하게 좀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지켜봐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절차와 과정상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 알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오늘. 대변인이셨으니까 본인도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그 KB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보도된 게 우리 오거돈 시정이 들었으면서 한 달 만에 그 우리 공사공단 6개 공사공단 그리고 19개 산하 단체 그 대표들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본부장급들까지 전부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총 자리가 65개인데 46개를 교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이제 본인들은 30개의 산하단체장 내지는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처럼 얘기를 했었으나 KBS에서 확인한 결과 24명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8명만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거고 나머지는 강요에 의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국과장들이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써라. 묻지 말고 써라. 누가 쓰라고 했냐. 그건 말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쓰게 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테크노파크의 모 단장급 인사가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부산 노동위원회에 이제 그 조정 신청을 냈고 결국 그게 부당해고였다고 이제 최근에 판결이 나면서 이게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시에서 지금 아무 얘기가 없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 계기를 봤었을 때 이제 사표를 내면 이게 수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신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이제 그 테크노파크 정관상 보면 이 본부장급 그 밑에 직원들은
사실 대표이사가 임명권을 가지는 거지 이사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명권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소위 말해서 월권, 직권 남용을 해서 이제 그 사표를 쓰도록 종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 내에 우리가 이 그 부산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고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를 2시에 할 거고요. 3시에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철저히 네, 그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건에 대해서 이제 잘 정확하게 얘기는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은 건 맞아요. 지금 신청인이 단장님이 그래 받으신 건 맞고 그러면 진행 단계가 이건 순전히 법적으로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어떤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 시간이 이제 또 걸리겠네요. 그리고 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후의 판단 기관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그것도 또 1심, 2심, 3심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다툼이.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마 시간이 그렇게 소요될 것 같고 사실관계는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고발하신다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당연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밝혀줘야죠. 명명백백히 밝혀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이런 산하기관 장들께서 야 누가 이랬다고 해가지고 진짜 팔을 끌어다가 사인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부당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뭐 이런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전임 시장님 때도 전혀 뭐 캠프 인사가 안 갔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죠. 장들 이외에 뭐 본부장급이라든지 뭐 단장급이라든지 실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기관에서 대표이사가 선임을 하는 경우가 다 면접 봐가지고 서류 공모 신청 받아서 면접 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전임 시장 때는 그래 본부장까지 일괄 사표 내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좀 너무 이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되짚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본부장들이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네는 정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사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은 그 공정한 심사 절차까지도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황보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본부장들은 정무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대표가 선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대표 혼자서 그 조직을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의 방향이라는 게 항상 있고 국정의 방향이 있고 시정의 방향이 있듯이 시정 방향을 발맞춰 가기 위해서 정무적으로 이 대표를 교체를 하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본부장급들도 솔직히 말하면 정무적인 시정 방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이 좀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은 뭐 이렇게 30년을 부산에 전혀 변화가 없으시니까 정권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오다 보면 철학이 같으신 분들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교체가 불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정권이 교체됐으면 머리만이 아니라 손발들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체가 되는 거는 그럼 좋다. 뭐 어느 정도는 지금 31개 자리 중에 선거 캠프 출신이 14개 자리에 가셨고 비율로 따지면 45%예요. 뭐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잘 됐느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그나마 나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자리에 적합한 그러면 제대로 일할 사람은 데려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거예요. 관광공사 사장님이 왜 체육과 교수님이 그분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과 교수님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가고 그다음 디자인센터의 또 센터장 이제 대표는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고 대학에서 국제학부 교수로 있으시던 분이 가셨어요. 이거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떤 역량을 참 정말 뭐 복수 전공을 하셨는지 거기에 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을 갖춘 분을 좀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해되고요.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보세요. 서 시장님 때는 우리가 무조건 코드 인사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계에 아시다시피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우리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에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을 일괄 다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알고 보니까 소위 말해 오거돈 정권에서 볼 때 자기들 편인 거야. 뒤늦게 잘라놓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문화회관에 본부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밀실에서 면접 봐가지고 데리고 가서 신문에 또 시끄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잘못했네. 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아마 몇 개월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잘 하시도록 또 도와드리고 근데 하는 게 전공이 필요하지. 아닌데 뭘로 증명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을지 전 참 궁금하고 저도 어떻게 좀 전공은 영어 영문과고 이제 정치 영역에 있었지만 어디 저를 좀 도시공사 사장으로 좀 데려가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장님, 우리 황교숙이 의원님을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발 업무 열심히 LH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일괄 사표를 받는 게 맞냐, 음.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냐.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표 받는 게 많은가 아니에요. 보죠. 아니에요? 이게 뭐야? 저는 그렇게 저 이기적으로 이렇게 막 머리 굴리지 않아요. 40.6%가 일괄 사표가 맞다라고 했고 49.3%가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 된다. 공정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 했는데 이게 전국 우리 부산은? 부경은 거의 비슷해요. 43.2%가 일괄 사표 제출이고 44.8%가 임기 보장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뭐라고 해야지 이 열망이 강했던 거는 같습니다. 부울경의 그 선거 결과도 그렇고 전국에서 지금 원전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 원자력 안전팀장이라는 자리를 그 민선 6기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나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군인 출신, 군대 출신이고 그래서 군은 뭐겠어요? 방제, 대비, 막 대피 뭐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을 내보내고 새로 이제 임명된 채용된 분이 이 시민단체에서 한 7년 몇 개월 시민사회 운동 하시거나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하신 경력이 다인 원자력이나 방제,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동아시아학과 출신의 시민사회 활동가가 그 5급, 그 시청에서 5급 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20년 근무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오면 거의 퇴직 때 겨우 꽃이라고 할 만큼 그 자리를 달고 나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탁 와서 앉으면 전문성도 없어. 시청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 부산시 지금 도시계획은 얼마나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좋아하시는 LCT. 저 LCT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게 LCT 반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LCT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하시는 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야 될 그 입법정책관실에 그 한 20년 근무하시던 분이 좀 생각을 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사람을 새로 뽑았어 6급으로. 그럼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반쯤은 비슷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 임용된 사람은 29세에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런던 대학교에서 건축 경영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에 소재한 무슨 일본 석유계 회사인가 하여튼 뭐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 1년 몇 개월 하다 온 20대 후반에 전혀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심지어 공무원들 표현에 따르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왜냐하면 일상적 대화는 하지만 도시계획은요 용적률, 중심지, 미관지구 뭐 어려운 용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의 뒤에 온 거죠 그 자리에. 그러면 지금 뭐 의회 제가 알기로 특위도 하고 있는데 일이 거의 안 돌아가고 하여튼 뭐 시청이든 의회든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의혹이 끊임없이 증폭되는 인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청도 시의회도. 그래서 지금 한간의 루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채용을 놓고. 정말로 20대 후반의 청년이 전혀 경험이 전무한 센텀시티가 어디예요? 이렇게 어머. 질문하는 아, 과연 이 사람이 부산의 어떻게 도시계획을 오게 됐는지 좀 파봐야 되겠네. 책임질 수 있느냐? 나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의정활동하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새로 온 우리 그 비서관 이 얼마나 일을 비서관이 아니라 호칭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입법정책 팀장? 담당관실은 네. 보통은 다 박사님이라 그냥 불렀어요. 박사님. 왜냐하면 네. 전부 학력이 박사 석사 학위는 다 가지고 있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거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근데 이제 이분이 새로 오시면서 호칭을 다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박사가 박사가 아닌 아니잖아. 거야. 석사도 아니잖아. 학사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칭을 다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름 부르고 있다. 기회에 호칭이 또 적당한 호칭이 생기면 못했는데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입학실에 그분이 예. 우리 새로 오신 이거 웃긴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네. 박사라는 권위를 주는 거죠. 대학에서 아무나 박사학위 안 주잖아요. 호칭이 다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트렌드에 따르면 새로운 호칭이 필요는 뭐, 할 것 같고 뭐 님 요새 다 님이라고 한다면서요. 그게 홍보승희님, 진영님. 쪼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상징적인 의미는 석박사도 아니고 관련 전공 분야의 권위자가 아니고 그걸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전문가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어떻게 20년씩 근무하던 아주 뛰어난 전문가의 뒷자리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느냐에 저는 원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의회는 앞으로 부산시의 도시계획 정책을 어떻게 견제할 건가? 그 의원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가? 이게 그거는 걱정이에요.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려가 맞고요. 네. 너무 젊으시기도 하시니까 너무 그 새로 오시는 분 29세라는 한번 지켜봅시다. 그거는 좀 지켜보고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면 그리고 이제 또 조치가 하나는 필요하죠. 네. 사실은 그 도시공사에 우리 요번에 그 상임 감사 박세영 상임 감사 이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급에는 그 상급 이상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가는 자리로 돼 있는데 이분은 해경의 4급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고 본인도 해양 경찰이시면서 2014년에 만취가 되셔가지고 경찰을 폭행한 걸로 벌금을 29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인물났어. 2010년도에는 부하 직원한테 무슨 그 여름 휴가비를 이렇게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1계급 강등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오거돈 장관 해수부 장관 시절에 치안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상임 감사로 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 내부에서 노조 게시판에 글을 뜨겁게 올렸으나 제가 알기로 여전히 버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부산시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이 본인보다도 부산시가 이분을 더 두둔을 하는 발언들을 하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내고 있지만 버티고 계시거든요. 버틴다라는 그 표현은 변호사님이 경제부시장 가면 안 돼. 이렇게 깨끗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 안 데려가고 뇌도 깨끗해가지고 너무 깨끗하면 안 되는가? 이 집권 세력은 난 뇌도 그게 궁금해. 깨끗해가지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영입을 했으면 아이 시청에 뭐 여성 부시장 이런 자리도 뭐 왜 시끄러운 사람 안 쳐요? 오늘 저를 위한 자리인가요? 아 그럼요. 제가 센걸에서 제안합니다. 자 오고돈 시장님, 강윤경 변호사 캠프 대변인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분을 쓰십시오. 여성 부시장 좋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이제 제가 사랑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님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시장님 강 변호사님이 부시장 간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우리 토 안답니다. 센걸에서 그냥 사뿐히 그리고 보내드릴 이거 수 있어요. 약간 직접 자존심 일박 이일 하시죠. 우리 유재수 경제부시장 문제는 약간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왜냐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문제가 있고 흠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부산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산시는 중앙에서 꽂으면 꽂는 대로 아무나 다 받아야 되는 데냐. 부산 위상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기획행정위원회였거든요. 행정국을 정부 감사하기 때문에 맨날 숫자를 세봐요. 한 20몇 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많다고 야당 의원이니까 특보들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 다 가져오십시오. 자료 막 행감 때 이만큼씩 받아서 이게 특보가 과연 할 일입니까? 이러면서 연봉 이렇게 이 돈 받고 지금 이렇게 일하냐고 저 막 했던 사람인데 지금 특보 및 비서 보좌진이 민선 6기 때 23명인데 지금 45명이에요. 더블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민선 7기에 오고돈 시장의 시민 지지율은 몇 등이게? 17개 광역단체 중에 울산 꼴트 바로 앞에 16등인 오고돈 시장이에요 지금. 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재수 부시장이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정무직들 다 앉혀놓고 과연 지금 이 이등수 17등, 8등, 17등 내는 거, 16등 내는 게 이게 뭐 원론적인 예. 얘기인데 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작 이제 10개월 됐나요? 아니지 예. 지지도는요 대통령도 그렇고 초반에 제일 높아요. 갈수록 떨어지지 초반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치. 그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 오고돈 시정을 위해서 드리는 충원입니다, 충원. 제가 아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예. 것들도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무라인이 이제 비대화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움직임을 해가지고요 소통하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 많은 40여 명 중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옥상옥이 되어서 더 일이 힘들지 않을까. 좀 추진되는 일이 없다. 추진되는 일들을 뒤집기 바쁘다. 막 이런 것들이 여론인데 과연 이거 어떻게 돌파할지 제가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생각인데. 옥상옥 하니까 이제 한 분 또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 계시네요. 부산에는- BTS 부산에는- 방탄소년단.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잠깐만 대한민국에 BTS가 있다면 부산시에도 BTS가 있다. 저는 그런 분 몰라가지고 저는 오로지 지민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친해야 지금 라인 타고 지금 비밀은 들어갈 사랑합니다. 텐데. BTS를 만나야 아깝다, 부시장이래. 지민도 사랑합니다. BTS를 알아야 돼요. 들려요. 보세요. BTS가 나 이거 올 1월 14일 국제신문에 이제 칼럼이 났어요. 자, 왕특보라는 이제 BTS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연말에 부산시 정책특보 입장문 이래가지고 그 우리 공무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이분이 쫙 올리셨어요. 읽어볼게요. 일상적인 정무 보좌 업무는 비서실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비서실에 유능한 공직자들을 배치하고 정무직 비서관들도 일부 확대해서 역량을 보강하기로 했다. 글만 보면 이건 특보가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시 인사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분이 입장문을 쓰신 거예요. 이거는 특보가 할 게 아니라 글만 보면 시장님의 입장문이에요. 시장님의 입장문. 아니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그 시민들이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고돈을 찍었는데 왜 BTS가 다 일을 하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월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또 출력을 해서 새삼 봤지만 그 당시 제가 그 입장문을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장님이 쓰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시장님 성함은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뭐 쓰는 거야. 정모 라인으로 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이게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스스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님의 마음속의 시장님은 BTS인가? 왜냐면 그 뭐 우리 그 을숙도 에코 센터 이거 민영화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사표를 확 던지셨잖아요. 근데 반려가 돼가지고 모셔왔잖아 시장님 모셔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BTS가 정모특보가 이게 별정직 5급에 준하는 직급인데 이분이 3억에 준하는 관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관용차를 또 지원받으시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한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정도 되면 사실 옷 벗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근데 시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급 별정직을 2급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관사와 관용차를 쓰실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네. 문제는 약간 부차적인 것 같고 3계급 특진을 시켰어요. 3계급 특진.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2급으로 갔던지. 그리고 아마 이 2급 TO는 그 행안부 TO로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업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던 업무는 똑같아요. 근데 2급 TO 하나를 정말 능력이 있는 중앙에 우리가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 많이 또 로비해가지고 예산도 받아오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한 명이 아쉬운 판에 그 중앙직 2급 TO를 날린 거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서울에서 만들어주기 내려오면 또 조사받은 사람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내려온 분이 또 이미 감찰반 조사받았다며. 우리 못 믿어. 제가 난 이제. 뭐 그분이랑 친하지는 않은데 네. 정무적인 감각도 있으시고 또 그거 능력이 아까 있으니까 얘기한 하겠죠. 중앙과의 이제 이런 소통도 잘 하고 계시는 거는 뭐 맞고요. 근데 그 이외에 좀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죠. 아니 근데 나는 그 판단이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분의 직책에 비해서 과다한 어떤 그 뭐 사무실도
뭐 그 특보가 쓰는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공간 면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급에 따라서. 감사원에 지적 받았습니다. 네, 예전에 근데- 서병수 시장님 때 네. 제가 이걸 왜 아냐면 감사원에서 민선 6기 때 그때는 또 박근혜 정부 하에 서병수 시장님이니까 사실 정부 같은 여당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냉정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서병수 시장님이 그때 초빙한 특보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사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비서가 딸린 문제를 감사원에서 다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들고 행정사무감사 때 민선 6기를 엄청나게 때렸다고요. 근데 지금 똑같이 다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사무실 면적도 2~3배가 더 넓은 공간 그 기준보다 뭐 이렇게 쓰셨다. 그럼 그렇게 지적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를 되돌리는 게 상식인데 이분의 직급을 3단계 올려서 그걸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게 신의 한 수인가요? 뭔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또 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럼 오거돈 시장님은 BTS가 없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나요? 아니죠. 그렇게까지 아끼시면서 계속 곁에 두셔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아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한민국의 BTS가 좀 글로벌하게 국위를 선양한다면 이 부산시의 BTS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저도 직접 이렇게 뭐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뭐 각종 언론에서 뵙고 또 주변 분들께 이렇게 듣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싶네. BTS 같이 잘생기셨는지. 사진 봤다.